네, 이번 주 전 세계 증시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만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뉴욕 증시 기술주의 추가 질주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한편에서는 현재의 기술주 집중도가 1990년대 닷컴 버블 붕괴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버블인지 지금은 근거 있는 상승인 건지 오늘도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버블 붕괴 우려가 나올 만도 한 게 지금 미국 빅테크 주식 7개가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 기세가 정말 상당하지 않습니까? 시총을 다 합치면 중국보다 크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이라기보다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7개 주식,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에 모두 돈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M7 시총을 합하면요, 중국 증시보다도 훨씬 시가총액이 더 커요. 중국의 모든 종목을 다 합한 것보다도 뉴욕 증시 7개 종목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인도, 거대한 나라죠. 영국, 프랑스, 유럽의 강자, 이 세 나라의 상장사 모두를 합쳐도 M7보다도 시가총액이 못한 겁니다. 미국 전체도 아니고 불과 7개 종목 합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M7의 폭발 장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M7이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이게 왜 그러면 문제인가? 그동안에요, 대공황이라든지 주가 폭락이 온 여러 과거의 사례를 볼 때 그 폭락 전에는 버블, 그러니까 주가가 지나치게 과대평가되는 버블이 있었는데, 그 버블 중에서도요, 특정 상품으로, 특정 기업으로 자금이 몰리는 소수 기업들로. 예, 그래서 소수 기업으로 주가가 이제 오를 때도 그 예를 들어서 선행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 그게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따뜻하다는 그런 낙수 효과처럼 다른 기업으로 주가 상승이 확산이 되면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뉴욕 증시나 글로벌 증시의 상승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M7 같은 것은 1년 반 이상 전 세계의 자금을 M7 쪽만 빨아들인다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대공황을 분석한 학자들의 논지에 따르면 글로벌 전체적인 거시경제 지표는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상승이 전체 종목 상승으로 확산이 되지 않고 있다. 특정 종목에 또 몰리는 것은 특정 종목의 테마, 이 M7이라든지 또는 어떤 시대마다 좀 달라집니다만 몇 가지 테마에 지나치게 몰렸다는 것은 실적 장수와는 좀 무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테마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면 한꺼번에 주가가 동반 추락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좀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많이 올랐던 닷컴 버블, 닷컴자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해서 닷컴 버블이 있었고 그게 결국 터지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보면 AI만 붙으면 주가가 폭등을 해서 특히나 M7이 대표적인 거고, 지금이랑 그때랑 같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얼마 되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있었던 이 닷컴 버블, 이게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아주 여러 가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책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이 닷컴 버블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자,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의 닷컴 버블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참고한다면 지금 상황도 대비를 할 수 있겠죠. 좀 대비할 수 있는. 꼭 닷컴 버블이 왔다, 닷컴 버블 붕괴가 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나, 이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999년, 사실 저는 그때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12월 8일로 기억이 됩니다. 12월 8일 저녁에 AEI라는
미국의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 미국의 기업 연구소, 우리로 치면 뭐 정경련, 경총 이런 것을 합해 놓은 곳이에요. 거기서 당시 연준 의장 그린스펀이 어떤 연설을 한다는 얘기를 이제 보도자료로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와서 고백을 하는데 그 현장에 못 갔어요. 박사님 못 가셨어요. 예. 기자가 현장을 떠나신 거네요. 밤이니까요. 네. 그런데 한국 시간으로는 그게 이제 아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TV를 보니까 그린스펀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미국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긴급 기자회견이었던 거예요? 그럼? 아니, 기자회견이 아니고요. AEI에서 전문가 대화, 그러니까 우리도 정경련 같은 곳에서 유명 인사 초대하는 조찬 모임들이 조금 많은데 미국도 조찬 모임이 많아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만찬 모임도 있거든요. 만찬 모임장에서 그 당시 주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주가 매일매일 요즘처럼 올라갔었어요. 그때 인터넷이 이제 그 미국 군에서 국방부에서 독점하던 인터넷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이 인터넷 가지고 하나하나 기술의 확대를 하니까 요즘처럼 요즘 AI만 붙으면 주가 폭등하는 것처럼 IT만 붙으면 주가가 다 폭등하던 정말로 놀라운 시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코스닥이란 이름 종목이 그냥 뭐 이북의 실향민들이 만든 평화은행도 IT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코스닥이 상장됐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대폭등을 했거든요. 그때 또 지금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주가 너무 오른다. 아니야, 실적이 좋은데 전망이 좋잖아. 그때 과연 이 증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는데 이런 굉장히 예민한 순간에 이제 그 앨런 그린스펀이 AEI에 가서 그 어떤 기업인과의 대화를 한 거예요. 거기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식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 상태에 빠졌다. 영어로는 irrational,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하는 게 rational이라는데 irrational, 합리적이지 않은 비이성적인 exuberance, 과열에 빠졌다 하는 거죠. 사실 연준 의장이요.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요 뉴욕 증시 비이성적이야. 투자하는 사람이 이성을 잃었어.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상당히 좀 강도 높은 발언이었던 굉장히 거군요. 강도 높은 말이에요. 그 말이 나온 미국 주가가 20% 대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돌고 돌아서 아시아 외환위기, 태국을 강타했고 또 말레이시아가 흔들렸고 우리나라는 태국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가 돈을 제때 못 받는 바람에 1997년 한국 외환 위기에 사실 단초를 제공한 거예요, 저게. 미국은 극복을 했는데 엉뚱하게 아시아에서 터졌어요. 자, 그런데 미국에서 이 그린스펀이 비이성적 과열이라는 irrational exuberance를 경고한 이후에 미국 주가가 일주일 동안 20% 폭락을 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그래도 IT야. 돌아온 IT 해서 다시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IT가 그린스펀을 꺾었다. 제가 그런 칼럼도 하나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 폭발을 했습니다. 그때가 클린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요. 클린턴 대통령은 저 주가 폭등에 힘입어서 대통령 한 번 더 했습니다. 연임을 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그 유명한 얘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얘기도 바로 저 때 나온 얘기거든요. 공화당의 부시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을 때 미국 경제를 부양시키고 또 주가 올라갈 때 닷컴 버블에 클린턴 대통령도 굉장히 기여를 했죠. 그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드디어 2000년에 하루아침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또는 뭐 4분의 3 토막 나는 주가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닷컴 회사들 웬만한 회사들 다 무너졌어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 이후에 당시 김대중 정부가 닷컴 회사들에 엄청난 지원을 했었는데요.
주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그때 코스닥이 3,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코스닥 지수를 아직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비교하니까 진짜 폭이 크네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2001년, 2002년부터 대폭락으로 세계 경제에 엄청난 불황이 오게 됐고 그것이 결국은 이 2000년대 후반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이 똑같지는 않지만 바로 그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인터넷 기업에만 주가가 몰린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PER이 높은 기업들. 그 당시 PER이 100 넘어가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PER은 이제 흘러간 지수야. PER 보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시대 아니야. 했는데 자, 지금 일부 빅테크 쏠림 현상, M7에 몰리는 현상만 놓고 보면 닷컴 버블이 붕괴하기 직전의 시대, 그러니까 1998년, 1999년 때보다도 빅테크 쏠림이 현상이 더 큰 거죠. 이렇게 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세계 2위의 증시인 도쿄나 상하이 증권시장, 중국 증시나 일본 시장까지도 넘어버렸던 적은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포춘이라는 잡지가 이 주가 폭락 올 수도 있다. 한마디 경고를 하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간밤에 와르르 무너졌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린스푼의 그 경고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시차를 두고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은 긴 역사적 흐름을 보면요, 결국은 가치 투자, PER, PSR, PBR 요 세 가지를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사실 근본적으로 당시에 닷컴 버블이 터졌던 게 이제 주가 상승분에 비해서 IT 기업들이 실적이 그만큼 못 따라와서 버블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보면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도 내일 주가 상승 폭에 비해서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지 이 부분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 실적도 이제 한 15시간 지나면 나오는데 실적이 전년 대비로 크게 개선됐을 것이에요. 그건 기정사실이죠, 사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년 대비로 개선됐는데 주가는 그러면 얼마나 올랐느냐. 주가가 만약에 실적보다도 더 올랐거나 그 비슷하게 올랐다면 엔비디아의 PER,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이 PER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주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90입니다. 이 90은 사실은 비이성적, 이성을 잃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신을 잃었다 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지수예요.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엔비디아 투자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의 실적 지표만 보면 PER이 높지만 미래에 이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다면 미래 가치까지 가져와야 된다. 미래 PER은 낮아질 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젠슨왕 같은 양반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엄청나다.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주가는 더 오를 수가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이것은 지나봐야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매우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파라는 곳, 미국의 아메리카 은행이에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면 11% 폭락한다가 아니고 폭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MAY, 매일을 썼기 때문에 폭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단정적인 전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러나 어쨌든 지금 PER이 높다. 그다음에 M7으로의 집중도, M7으로 몰리면 그것이 아랫목이 따뜻하면 옆에 좀 퍼져가야 되는데 안 퍼져가고 있다. 이 두 현상을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또는 1920년대 대공황도요. 그 대공황이 오기 전 5년간 뉴욕 증시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제조업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들어가면 주가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 과거의 사례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실적 발표 이후에 또 젠슨왕이 컨콜을 하나요? 현재 하기로 예상돼 있죠. 그럼 저희도 하기로 속보로 예상돼 전 세계 전해드려야겠네요. 언론이 다 주목을 끌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도 상세하게 보도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이제 도쿄 증시에서도 각광을 받는 7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도 또 덩치가 큰 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이번 주 안에 또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차 관련 소식도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자동차 업계나 노조 반발을 감안한 이른바 블루 컬러 표심 잡기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게 뭐 보도가 사실이라면 아직은 이제 예정된 발언이긴 하지만 바이든만 믿고 지금 미국의 대규모 투자 나선 2차 전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회사도 문제고 2차 전지 기업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몇 가지 좀 평소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가 급하니까 어쩔 수 없기도 합니다만 본인의 아주 핵심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바람에 바이든만 믿고 투자했던 사람은 그야말로 낭패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요. 자, 지금 중요한 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환경을 개선한다, 탄소를 줄인다 해서 미국의 차의 배출가스 기준을 연도별로 계속 높여가지고 배출가스 탄소를 조금이라도 이제 배출하면 2030년대 중반 가면 더 이상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과거의 내연차, 가솔린이나 또는 경유차 생산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는 보조금 때문에 미국 전기차, 미국의 포드나 제너럴 모터스가 전기차로 전환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한 요인은 될 거예요. 그런데 보조금은 뭐 다른 데서 돈을 벌충하면 되고 안 받으면 그만인데 지금 환경 기준을 오버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팔 수 없게 된다. 이것 때문에 전기차로 내연차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전기차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조금은 지역적인 거고 그게 더 근본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이 밀약을 했다는 거예요. 노조와. 그래서 차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더 준다. 한마디로 2030년까지는 환경 기준 그렇게 높이지 않겠다. 자, 이게 지금 구체적인 사안은 3월 초에 바이든의 그 전기차 이행 계획에 대한 환경 관련한 그 계획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뉴욕 타임즈의 보도대로면 2030년까지는 전기차 안 만들어도 내연차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작년에 그 전미자동차 노조 UAW가 워낙 뭐 파업도 심하게 하고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선거가요. 미국에 주가 50개가 있잖아요. 50개 주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6개를 제외한 나머지 44개는 누구를 지지할지 벌써 끝났어요. 우리나라처럼 단순 득표, 다득표자를 뽑는 게 아니라 주별 선거인단을 뽑기 때문에 한 표라도 많으면 모든 표가 한 후보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데는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미 누가 될지 다 끝났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가 탁탁 말씀을 드릴게요. 44개 주. 그럼 나머지 6개 주의 결과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는데 그걸 흔히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 오락가락하는 경합주입니다. 그 경합주 중에 미시간이라든지 이런 주들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 벨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전기차로 전환을 하면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요.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 때 근로자가 훨씬 덜 필요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내연기관차는 엔진 그 관련한다고 해서 사람 손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엔진이 없잖아요. 거기다가 또 내연차 엔진을 하던 사람들은 전기차로 전환하면 자기 할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수록 정부에서 바이든이 저렇게 확성기 들고 일자리 안 줄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말이 옳습니다 하고 줘도 자기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자동차 노조에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환이 되면 자기들 생명줄이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기준을 강화를
유예한다. 이거는 앞으로 7년간 유예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원들한테 7년 동안 전기차 전환 속도 안 낼 테니까 너희들 대책 세워. 그러니까 표는 내한테 달라.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UAW라는 미국의 전기차 노조가 최근에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어요. 거기다가 또 제너럴 모터스하고 포드라는 두 회사가 최근에 전기차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뭔가 모종의 계약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좀 근데 뉴욕 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아, 바이든 대통령이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하는구나. 2030년까지는 전기차 안 가도 좋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준비했던 현대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배터리 지금 공장 막 거기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은 좀 어떻게 됩니까? 재선이 막상 되면 말을 또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박사님? 바로 그런 점에서 3월 달에 노조가 그렇게 헐렁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명문화시켜라. 거기다가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IRA는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의 속도가 상당히 늦추어질 수도 있다. 바이든의 오락가락 행보에 관련 산업이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많아서 다음 프로그램 기다리는데 또 시간을 훌쩍 넘겼는데요.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또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